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트러블이 있었죠. 아 그냥 합시다, 해보자. 되면 안 됩니다. 계속 그런 걸로. 저는 여기에서는 과감히 하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오픈하지 마세요. 아, 이거 지울까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사이클럽의 신나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또 지금 비 안 오죠? 날씨 지금 좋아졌는데요? 왔다 갔다 계속 하는데 제가 아까 폭우처럼 내리길래 너무 걱정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 폭우를 뚫고 오시는 분들은 진짜 여기서 대성하실 분들이다. 오히려 더 집중하고 소수 정예로 갑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신 분들이 정말 소수 정예로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구매 대행에 관련해서 왜 온라인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저희 사이클럽이라는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똑같이 제가 42살에 이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조금 넘었고요. 이제 만 2년이 안 된 올해 43세. 그래서 사이클럽, 이게 큰 의미는 있는 건 아니고 내가 42살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 같은 사람, 힘든 사람들 좀 모여서 같이 좀 합시다.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의미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는 그런 게 있어요. 오셔서 저를 구독하시는 분들,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다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요. 와, 이게 아예 압도적 80%가 거의 40에서 50대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훨씬 더 대화나 이런 소통들이 훨씬 더 편하고 또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4살. 아, 그러니까요. 큰일 났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충분히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30대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다들 뭔가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생각의 크기가 이미 40대 이상이시더라고요. 생각의 스펙트럼 자체가 굉장히 넓으신 분들이 많으셨죠. 그래서 20대, 30대, 오히려 40대 중에 어린 친구들이 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제주도에서 막 오셔가지고 저희 오프라인 수업 들으러 왔다가 끝나고 또 비행기 타고 가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같이 또 사진도 찍고 내가 뭐라고 너무 제가 감사한 나머지 스타벅스 쿠폰을 또 따로 한번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사이클럽은 나이 중년의 이상에 시작을 한다는 의미에서 오프라인만 제가 생활을 하다가 온라인을 처음 시작하면서 저도 저만큼은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유튜브도 운영하게 됐고 지금 이렇게 스터디도 오프라인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딱 3일 홍보를 했거든요. 이게 시간을 충분히 두고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모이게 하자, 우리 보자. 제가 참고로 대구 사람이라서 사투리 좀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하다가 못 알아듣는 거 있으면 좀 이야기하세요. 네, 언어 번역 좀 해주시고. 언어 번역? 네. 어떻게든 소통을 해서 자리를 만들자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들 지금 소득에 만족하시는 분 없죠? 그죠? 다들 만족하셔도 되는데, 그죠? 대표님은. 소득이라는 만족도가 개개인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몇백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벌더라도 나는 만족하시는 분이 있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벌더라도 만족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무엇보다 지금 이 온라인 사업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활동을 해서 참석을 하셨다는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이게 본질이죠. 그리고 다들 기본적으로 월천 벌기. 근데 이거 월천 버는 게 쉽나요? 어떠세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는 게 어떤 느낌이세요?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대기업 막 5년 이상 근무해도 순수익으로 1000만 원 벌기 쉽지 않아요. 맞아, 순수익으로 맞아. 어느 정도 돼요? 한 5년 정도 되면? 그러니까 연봉이 1억이 돼도 실제로 세금을 거의 맞아, 한 맞아. 40% 30% 맞아, 그렇죠. 맞아. 소득세. 이게 연봉이 높아질수록 사실 받는 실수령은 되게 맞아, 많아질 맞아. 거예요. 실제로 직장인은 월 1000만 원 벌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면 실제로 연봉을 월 1000만 원이면 곱하기 12 하면 1억 2천이면 연봉 1000이 아니고 거의 네. 한 1억 한 7천 정도 돼요. 7전 정도 돼요. 거의 2억 정도 돼야 그래도 네, 1000만 그쵸, 원. 1000만 원 버는. 야, 그럼 연봉 1억 7천, 2억 정도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되나요? 임원인가요? 직장인 없죠.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예, 그런데 왜 유튜브나 요즘은 들어가면 다 월천 번다고, 다 쉽게 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요, 이 사업 이거 보내겠습니다. 이거에 낚였어요, 저. 진짜 다 벌 수 있대요. 그래서 저도 시작을 했어요.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찾으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네. 초기부. 네, 여기 저입니다. 참 많이 바뀌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30대예요. 네. 30대. 네.
저도 이게 제가 한 번씩 아무도 저를 찾으실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세일즈맨을 오래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항상 1등은 강남 정시장이고, 이제 저는 대구고. 그때 제가 신나균이기 전에 신용문으로 개명하기 전에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어릴 때부터 이 이름 가지고 제가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신용문 객잔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중국 무협 영화에 제가 그거 나오고 나서 모든 별명과 놀림거리가 그 이름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로 제가 스트레스를 받다 결국에는 이제 개명을 신청을 하고 이게 신나균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됐고, 이게 이제 인터넷 기사로 나왔던 준우승자로 항상 강남 정시장은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때 느꼈죠. 야, 이 수도권이 강남, 이 마들 뭐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근데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2등을 대구 지방에서 전국에서 제가 했다는 거는 그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실제 제 소득에 좀 많이 벌었어요. 2019년도 이제 제가 퇴사하고 한 3년치를 제가 쭉 갖고 왔는데 한 2억 5천 정도를 1년에 이제 수령을 했었고, 영업은 아시잖아요. 세일즈는 왔다 갔다 해요. 2억 5천, 뭐 1억 7천, 그리고 2021년도는 이제 3억 정도까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 자랑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지 모르시겠죠? 아까 그 모습이, 이 세일즈라는 게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항상 오프라인에 모든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이 세일즈를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보상들을, 금액적인 보상을 받았었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항히스타민제예요. 만성질환이 생겨가지고 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가려움이거든요. 피가 날 때까지 흘러요. 이게 일반 동네에서 의원에서 처방이 안 되니까 대학병원에서 원래 한 사람 앞에 이 한 개를 맥스 치료하는데 저는 한 번에 3알을 먹었어요. 이게 안 들어서. 항히스타민제를 똑같이 제일 고용량으로 투여를 해도 안 돼서 결국에는 그 졸레어라는 주사가 있거든요. 주사 한 방에 거의 뭐 수십만 원짜리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갈 때마다 맞아야 돼요. 상황이 돼야 가렵지 않고. 왜냐면 잘 봐요. 영업하는 사람이 손님을 만났는데 계속 끌고 가요. 어떨 것 같아요? 죽어나요 정말.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원인을 모르고 병원 가서도 원인이 없고, 그때 이거를 정말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진짜 이래 살면 되겠나? 그때가 거의 90kg가 넘었었던. 이게 좀 여러분들 눈은 소중하니까 더러운 분은 좀 가렸고요. 만신창이었어요. 그러니까 불면증도 오고 알러지도 오고 뭐 식이장애도 오고, 그래서 대학병원을 거의 2년 동안 다녔던 것 같아요. 진짜 매일 새벽에 5시에 문을 여는 데인데, 왜냐면 제가 출근을 8시까지 해야 되니까 운동하고 씻고 출근하고 출근 준비하고 하면 이제 새벽밖에 시간이 없더라고요. 특히 세일즈는 고객님께서 부르면 가야 돼요.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밤도 제가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새벽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새벽은 그나마 부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친 듯이 운동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밑에 보이시죠? 조금씩. 근데 아직까지 알러지 보이죠? 이렇게.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알러지가 계속. 이런 것들 다 알러지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40이 넘어서 지금 현재 몸무게는 거의 90kg 가까이 나가는데, 이제 거의 열심히 운동을 해서 탄탄한 몸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40 넘어서 이렇게 바디 프로필도 찍어봤어요. 사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아온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저는 좀 달랐어요. 세일즈의 단체들에서도 저는 좀 별난 사람이었어요. 나만의 신조가 좀 있었고, 대신에 잘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같이 소주 한잔 먹고 그런 시간에 나는 오히려 또 고객들을 만나고, 그래서 항상 왕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달랐어요. 그래서 또 저렇게 미친 짓도 했죠. 다들 생긴 대로 살아라. 네가 이 나이에 40 다 돼가지고 무슨 다이어트를 한단 말이고 무슨 살을 뺀단 말이고. 근데 저는 해냈거든요. 그 다음부터 저를 더 멀리 하더라고요. 저 미친놈이다. 저 미친놈이다. 더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 사업이나 부업을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라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실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내가 혼자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것을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은 진짜 하기 싫고, 아마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으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생각 하실걸요? 직장이나 회사에서 대표님들처럼 일할 사람을 아마 찾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있을까요? 없어요. 왠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 다 나가서 내처럼 사업하거든.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자의적인 삶이 좋아서 진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죠. 어떠세요? 맞으신가요? 아니신가요? 물음표? 반반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진짜 맞는지 아마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표님 어떠세요? 저도 반반인 거죠. 반반인가요? 저도 갑이기도 하고 을이기도 하니까. 혹시 대표님? 여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직까지 100% 사업에 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딱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이건 어떠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혹시 이것도 반반이신가요? 이것도 반반이신가요? 이러고 싶죠. 맞잖아요, 사실. 이건 솔직하게. 네. 저도 제가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 나 정말 쉬고 싶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늘. 그래서 그래요. 방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행복은 돈만 많으면 행복할까요? 저는 행복은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건 뭐 제 생각이에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딱 두 가지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게 즉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고 이제 자유의지, 내 생각과 행동을 내가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남이 진짜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의지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 갈망하시는 분들이 정말 내 사업을 하려고 하세요. 그럼 결국은 그걸 행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세요. 자, 그러면 다시 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시다시피 2022년 작년 기준이에요. 35세에서 39세 평균 연봉이 4,900만 원. 근데 평균 집값은 11억이네요. 와. 여기 전업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이제 부업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아마 이게 5천만 원 정도 연봉이면 실수령액이 한 350 정도 되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세금 빼고 하면. 서울 집값이 11.4억이라고 하면 밑에 보시면은 이거 보이시죠? 2.6%. 이게 중위 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집은 2.6%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사님? 대출까지 풀로 받아서 할 수 있는 수치요. 이렇게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네네. 대출까지 풀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네, 살 네. 수 있는 확률이 확률이 2.6%예요.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죠. 집을 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아마 다들 그냥 한 번 인생 미래는 없다. 내 하고 싶은 건 그냥 다 산다. 월급 2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 그냥 명품백 사고 다음 달 또 굶고 계속 그렇게 살죠. 근데 그게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물가들 그리고 현재 연봉이 이런 상황이니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MZ세대들도 많은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지금 어떤 사태가 있냐면 지금 공무원 분들이 초기에 지금 MZ세대들 공무원이 들어와서 6개월을 유지하는 확률이 20-30%가 안 된대요. 그만큼 퇴사를 많이 한답니다. 근데 예전에 아시겠지만 다 공무원 하려고 난리였잖아요. 1등 신랑 가면 공무원. 근데 지금 또 그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온라인 사업은 또 20대 젊은 친구들도 많이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소비자 물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코로나 터지고 양적 완화 일어나고 부자가 되는 거는 우리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꾸밀까요? 직장 생활하면서 계속 마이너스 되고 그러면 이때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냥 욜로죠. 그냥 끝내자. 이번 인생 끝났다 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한번 올라가는 세대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훨씬 더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 인생 끝났다 라고 생각하려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뭘까? 단 첫 번째는 온라인 사업이에요. 이 온라인 사업은 아마 대표님도 아까 오시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오프라인 사업을 그렇게 크게 많이 하시면서도 이 온라인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 대표님 설명을 하셨죠.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뭐다? 40대 컴퓨터 잘 모르고 페이스북 뭐하고 인스타도 모르고 유튜브는 보기만 봤지 찍을 줄도 모르고 진짜 총체적 난국이에요. 총체적 난국. 근데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그랬다고. 제가 이거 시작할 때 머리로는 아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아노? 시장에는 참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까 방금 그 이야기는 제 독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시작을 할 때 왜 구매 대행부터 시작을 했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구매 대행을 하기에 거리감이 없었어요. 그나마 많은 그런 리스크들도 없고 그리고 시작하기에는 누구나 큰 리스크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구매 대행이었어요. 온라인 사업에 어떻게 보면 기초죠. 그래서 일단은 뛰어들자라고 시작을 했었고 아마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이제 세일즈맨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같이 함께 했었던 제 직원들이 있어요. 그 직원들도 제가 다 퇴사를 시키고 저랑 구매대행 수업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같이 들었어요. 수강료를 결제를 하고 같이.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사업 한다. 그냥 시작했어요 그냥. 근데 그때 당시에 다 이제 미친놈이라고 했죠. 저를 일반화 시키지 마세요. 진짜 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진짜 뭐 아니면 도였기 때문에. 구매 대행을 시작한 이유가 다시 정리를 하면 가장 자본이 적게 들어요. 보시다시피 국내 위탁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사입과 제조, 브랜딩
그래서 1인 셀러가 기업화가 될 수 있는 걸음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사입과 제조는 여러분들에는 먼 얘기일 거예요. 저도 요거를 시작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많은 공부와 지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오프라인의 협력자도 필요해요. 제가 특히 브랜딩은 레어벌스님이나 이런 20년 가까이 하셨던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근데 그렇게 만나지 않고서는 이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다?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그냥. 이거는 요 자리 가잖아요. 요거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 다음이 보여요. 그러니까 딴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온라인 사업을 내가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이거 2개부터 먼저 한번 해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일단 안 보이더라도 가보시면요. 진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는 가보면은 거기에서 또 새로운 길이 또 보여요. 거기에 또 나만의 성향이 보일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사입이라는 게 내 돈 내가지고 팔릴지도 안 팔릴지도 모르는 걸 내가 사서 어디에 재놓고 어떻게 판단 말이에요. 그거를 당장 시작하라고 하면 더 못해요. 자, 구매 대행으로 온라인 사업하는 시작하는 이유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겠지만 비교적 저자본의 적은 리스크에 높은 마진의 쉬운 사업 확장.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저자본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들어와요, 신규 진입자들이. 근데 통계청에 따르면요, 통신 판본업 내고 6개월 동안 그걸 유지하는 비율은 50%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만 꾸준히만 하셔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많이 들어오지만 많이 나가요. 포기도 많이 해요. 다들 이런 얘기 안 해요? 온라인 사업 한다면? 혹시 그런 얘기 하죠? 어떠세요, 주변에? 가장 또 30대 시장은 제가 전혀 몰라서 온라인 사업 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친구들이? 포화되어 있다고 생각 많이 하는 거 맞죠? 그거 지금 다 쇼핑몰하고 다 하는데 그거 하면 되겠나? 남들 다 하는 거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 하지 않나요? 맞죠? 근데 틈새는 분명히 있고요. 지속만 할 수 있다면 반 이상은 이기고 들어가요. 혹시 파레토의 7대3 법칙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건데,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30명이 결국은 이끌어가요. 최소한 30% 안에만 들면요 먹고 살아요. 그 사람들만의 리그를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6개월만 지속하면 50%니까 이제 거기에서 20% 조금만 더 하면은 충분히 그 시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속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틈새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이제 마켓의 최신성이라는 게 있고 로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바뀌어요. 고인물들이라고 하죠. 고인물들조차도 이 공부를 해요. 이것도 바뀌었다. 그럼 키워드 다시 분석하고. 이사님 맞죠? 계속 해야지. 계속 바뀌잖아요. 맞아요. 쿠팡도 지금 계속 바뀌어요, 그 로직이. 그럼 어때요? 이 구매 대행 하는 분들은 또 그 공부를 또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그 틈새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잘 파는 사람이 계속 잘 팔 수 없어요. 물론 이제 리뷰가 쌓이고 판매량에 대한 수치가 나오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신뢰를 하죠, 그 수치 자체가. 그래서 따라 사는 경향은 있지만 그 로직을 그 분들도 계속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완벽하지 않아요, 쇼핑몰들이. 우리가 아마 구매 대행을 하시면은 어디에서 판매를 하실 거냐면은 보통 쿠팡, G마켓 11번가 옥션, 우리 오픈마켓에서 먼저 시작을 하실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유입이 되니까 거기에서 먼저 팔아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파는데 그 로직들에 대한 허점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참고로 이 로직에 대한 강의를 수백만 원 주고 또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이버 로직을 상위에 올려드립니다라고 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거 강의비 500만 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절대 안 듣죠, 그런 거. 왜냐면 그 로직은 휘발성이거든요. 당장 그렇게 들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제 지인분들 이제 저한테 어떤 강의를 들어야 돼요? 라고 하면 로직에 대한 강의는 웬만하면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요즘 유튜브로 정말 많은 정보 나오거든요. 저희도 아직까지 유튜브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공부 가능하시고 따라하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쿠팡은 특히 이제 롤링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1등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쿠팡이 이제는 알죠, 신세계 이마트 다 제쳤어요. 독보적인 1등이에요. 이제 쿠팡에만 놀아도 돼요. 그만큼 이제 독점을 했어. 거의 쿠팡이 여기 대한민국은 거의 잡아먹었다고 보시면. 저희 유튜브에 보면 쿠팡으로 차근차근 사업자 내고 올리고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놨어요. 왜냐면 다른 마켓에 보다 쿠팡에서 큰 시장에 일단 들어가야죠. 거기에서 충분히 비빌 게 많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쿠팡 관련해서 상품 업로드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 이사님께서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제 구매 대행은 중국, 미국, 일본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장단점은 다 있어요. 특히 중국을 가장 먼저 하세요. 이유가 다양한 물건이 많고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그러니까 저렴하니까 요거를 잘 설득을 시키면 정말 비싸게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 CS가 진짜 예쁜 쓰레기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잘 보면 구매 대행은 내가 상품을 보지 않고 팔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상품 소싱을 했을 때 판매가 된다 하더라도 그걸 연속적으로 계속 팔 수 있도록 결국에는 어느 정도 팔리게 되면 그 상품을 내가 한번 받아봐야 돼. 이거 진짜 괜찮다 라고 하면 그때 또 새로운 길이 펼쳐져요. 우리 중국 같은 경우에 상품들을 최대한 소싱을 많이 해서 판매의 경험들을 많이 깔아놓는 거, 저희 강의에서 충분히 따로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하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CS가 쉽죠. 대부분 브랜드거든요. 대부분 브랜드예요. 이거는 뭐 딱히 상세 페이지를 꾸밀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상품 하나, 자, 나이키 모델명 딱 해서 그냥 올려놓으면 그냥 나이키 치수만 해놓고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다 나이키 알잖아. 맞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대부분 브랜드 상품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중국으로 가장 많이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여기서 또 바뀌어요. 나만의 스타일. 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해서 몇천 원 남기는 거. 아, 이거 언제 팔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외 가서 명품으로 시작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이게 다이가 큰 게 좋아. 200만 원 애가 그래도 한 번에 5, 60만 원 남겨야지. 사람들이 자본력이 다 다르시니까, 대표님들이. 그럼 그거를 뭐 100개씩 사입해서 또 파시는 분도 있고. 여기서 파생이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런 스타일들은 여기 오신 대표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해봐야 돼요. 그래서 구매 대행의 개념이라는 거는 구매자의 개인 사용 목적으로 판매 대여 목적이 아니고 구매 요청에 따라서 지급 절차를 대행해서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물품을 직접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게 이제 저희 구매 대행의 개념입니다. 오픈마켓에서 구매를 많이 하거든요. 뭐 잘 모르기도 하고 뭐 브랜드 찾아가서 해외 슈퍼 가서 막 찾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주면 돼요. 오픈마켓에 그 상품을 갖고 와서 그냥 놔두면 그분들이 사가요. 저희 구매 대행의 배송 과정은 이제 이런 식으로. 평균 해외는 7일에서 14일 정도 소요되니까 요거의 디테일한 부분들은 어떻게 발송 지연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방어를 하고 이런 것들은 추후에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온라인 판매에 딱 3가지 과정이에요. 이게 노출, 유입, 구매 전환. 이건 아마 구매 대행에 관련돼서 이야기 들으셨던 분들은 진짜 기가 딸도로 들으셨을 거예요. 노출, 유입, 구매 전환. 그래서 노출은 키워드 세팅이나 키워드를 잘 테스팅해서 노출을 많이 일으키는 거. 마켓 SEO에 맞춰가지고 또 업로드해서 상위 노출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 그리고 유입을 시키면 이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이 상품 진짜 괜찮네, 이거 사야 되겠다 라고 해서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좀 더 소구력을 맞춰서 만들 것이냐,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딴 거 필요 없어요. 판매 과정은 요 3가지만 마스터 하시면은요, 여기에서 더 이상 크게 벗어나는 게 크게 없습니다. 되게 심플해요. 노출, 유입, 구매 전환. 어떻게 노출시키고 들어오게 하고 사게 하느냐, 요 차이. 다음은 상품을 소싱하고 업로드하고 주문 처리하고 CS하고 이런 부분인데, 오늘 이사님께서는 여기서 어디까지 간단하게 초보들이 소싱할 수 있게 소싱하고 상품 업로드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2개만 하면 네. 주문 처리는 행복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래서 굳이 안 합니다. 이 2개 제일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한테 이거 직접 다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업로드해서 달리는지. 그리고 주문 처리는 하고 CS는 그냥 기분 좋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기분 좋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구매 대행 사업하면은 지식재산권에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복잡하죠. 저작권, 산업 저작권, 뭐 신지식 재산권 해서 쭉 있거든요. 답답하고 뭐 갑갑하죠, 이거. 그리고 이게 빈틈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나이키 그리고 디즈니 이런 대기업 있죠. 완전 공룡 기업들 건들면 진짜 뒤집니다. 그건 조심하시고. 그런 것들 말고 특히 또 아동용품 이런 애들 거는 또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하고, 나머지 그나마 그 다음에 한번 갔다 오세요. 괜찮아요. 너무 이거는 너무 진짜 괜찮아요. 쫄지 마시고 최소한에 어느 정도 틀만 하시. 이거 공부하시다가 사업 못해요. 저는 그래요. 근데 요즘엔 그게 너무 오픈이 돼 있어서 그거 다 파일로 정리해서 이거만 안 올리고 주의하면은 솔직히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악성 기업이 계속 늘어나. 네네,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리스트업이 또 새로운 사람들이 네, 계속 맞아요, 늘어나니까 맞아요. 그게 나중에는 오잖아요. 내용 증명 막 날라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러고,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겁먹지 마시라고.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근데 소싱할 때 방법만 알면 이건 별거 다 피해갈 아니에요. 수 있어요. 별거 없어요. 예. 처음부터 저는 이거 워낙 조심스러워했기 때문에 저는 다 제외하고 한번 저는 시간을 들여서 했었던 편이고, 대표님은 그냥 하셨던. 이게 완전 달라요. 네, 이게 네. 물론 이제 판매에 대한 이런 쪽은 네, 이제 네. 제가 이사님이 거의 진행을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트러블이 있었죠. 그냥 합시다, 보자. 대표님 안 됩니다. 계속 그런 걸로. 네. 저는 여기에서는 과감히 하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오픈하지 마세요. 이거 지울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상품을 늘려놓지 않으면, 처음에 이렇게 열심히 업로드하지 않으면은 이 매출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최신성도 얘기했었죠. 마켓의 허점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꾸준히 올려야 돼요. 저는 이런 방법으로 하루 100개 이상 올릴 수 있어요. 매일.
이사님 소개부터 하시죠. 저 앉아서 해도 될까요? 저는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를 좀 소개를 하는 글을 막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막 그런 경력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그때 유튜브 인터뷰를 2월 달에 먼저 했었거든요.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21년 12월 15일에 사업자를 처음 등록을 했고요. 정말 운이 좋기도 했고 잠을 안 잤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몰라서. 예. 그러니까 좀 제가 딱 처음 생각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너무 모르니까 기본 베이스가 없으니까 우선은 베이스를 깔 때까지의 그 시간은 더 투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잠을 거의 안 자고 했었고 정말 운이 좋게도 구매대행 시작 후에 3개월에 순수익을 1,000만 원을 찍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생활이 저는 거의 없어요.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었고 그러다고 경력 단절 15년이었었고요. 아이만 키웠고 지금 여기 인터뷰할 때 여기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라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갑니다. 다 키우셨네요. 이제 아들하고 같이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이거 인터뷰한 이후로 신 대표님하고 이제 소통을 하다가 이제 신 대표님 법인 세우면서 거기 이사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이제 오픈할 예정입니다. 프로필을 막 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저도 막 아까 막 상 이렇게 하는 것도 하고 싶고 하는데 진짜 주부밖에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주부 전에 사회생활도 저도 1, 2년 하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1년 정도, 1년 반? 그 정도 일하고 바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15년 동안 주부만 했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님을 처음 뵀던 게 지역에서 1등을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구매 대행을 저는 그때 당시에 매출 100만 원, 매출을 100만 원 했었어요. 100만 원 막 이거 왜 이래 안 되지 않았는데 순수익으로 3개월 만에 월천을 진짜 찍으신 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분을 제가 수소문해서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직접 저기 가서 만나볼 수 있느냐 좀 배우고 싶다. 근데 일단 인터뷰 가능하겠냐. 그래서 찾아뵙다가 그러다가 많이 알려주셨어요. 정말 소통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에서 진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게 오히려 저보다는 훨씬 더 이 구매 대행에서는 실력가시니까. 근데 약간 이론적인 거를 팔려고 더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많이 시도해봤으면 오히려 더 잘 됐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너무 뭐 이게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론적으로 못 팠어요. 그래서 이만큼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시작을 하지 않았던 게 있어서 좀 저도 확장을 못했던 그게 답답했던 딱 시기에 신 대표님을 만나기도 했었고 이분은 그냥 다 실행을 해버리니까 제가 말만 하면 그냥 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잘 되시더라고요. 네.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 저는 지금 클래스를 이쪽으로 넘어왔고 제 노하우를 전달해서 그쪽에서 매출 내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회사 월 매출은 매출은 8천만 원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고 네네네. 이사님 밑에 네.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네, 제 사업자는 폐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제가 매출을 좀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매출인데 보시면 1월 달부터 3월까지 매출이 거의 없었어요. 매출이 없다가 이제 4월 달부터 거의 매출, 여긴 1, 2, 3, 4 없었고, 이게 이렇게 총 나오는데, 이게 이제 더망고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고, 이제 샵마인 프로그램에서 다 끌어온 거랑 해서 총 매출이 3억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본 매출 자체는 좀 작았던 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매출 성장을 크게 못 이뤘던 이유 중에는 저는 대량 주문하고 품업이랑 그런 고마진 상품에 집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만약 매출을 늘리려고 한다면 총 매출은 3억인데 그중에 거의 마진을 40%를 남겼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거의 한 딱 월천씩 번 거죠. 순수익으로 따지면은 1월부터 3월 중순 4월까지는 많이 못 벌었고 그러니까 3월 딱 3개월 차부터 1,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성장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유튜버가 10억 매출을 냈다고 막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하다 했는데 마진이 10%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순수익이 적은데? 그런데 확실히 사람들은 이 10억에 대한, 이 매출에 대한 거에 훨씬 더 많이 이게 어그로가 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 강의 제안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내 매출에 무슨 강의를 해요? 내가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맞아요. 했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나 매출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진짜 월억 매출 내는 사람들이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사실 매출이 좀 중요한 거는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매출은 진짜 중요한 요소인데 저는 진짜 생계형 셀러여서 최대한 마진, 그러니까 일을 좀 적게 하면서 최대한 마진을 높일 수 있게
그거에 집중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셀러 활동은 이렇게 했었었고요. 소싱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즉 어디에서 소싱을 할까?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또 한참 마동석 나와가지고 미국 아마존처럼 중국에서 운영하는 대형 글로벌 쇼핑몰이에요. 이제 직배송도 가능하고, 그리고 요즘에 진짜 돈을 때려부었다는 게 딱 느껴질 만큼 많이 성장을 했어요. 배송도 엄청 빠르고요. 1,000원의 지옥 네, 이사님 못 이어나고 계시잖아요. 저도 알리만 쇼핑 엄청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상품 한 개가 500원이고 막 1,000원만 해가지고 아시죠? 무료 배송되고, 야, 이거 어떻게 나오지? 저도 여기서 막 고양이 용품 이만큼 사고 막 하거든요. 근데, 맞아. 근데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는 거는 또 누구나 손쉽게 그냥 저도 사고 누구도 사고 다 산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직구를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는 안 하겠죠, 거의.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여기서 대량 프로그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대량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리에 있는 카테고리 자체를 상품을 다 긁어와가지고 마진 남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잘 됐었어요. 왜냐하면 사업자만 10개, 20개 늘려놓으면 여기서 다 매출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 관리가 될까요? 1인 셀러가? 진짜 이런 구조로 사업을 했었어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 알리도 너무 오픈되어 있고 상품들이 진짜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또 결국은 가격 경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량이 요즘 많이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지재권 문제. 솔직히 저는 지재권에 되게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재권의 문제가 솔직히 이렇게 신 대표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신 대표님 직원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면 1인 셀러가 만약에 진짜 경찰서에 가야 되고 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겠어요? 나 지금 소싱도 해야 되고 업로드도 해야 되고 주문 처리해야 되고 하는데 경찰에선 계속 연락 오고, 이거는 저는 제가 멘탈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솔직히 저는 1인 셀러일수록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했고, 근데 신 대표님 스타일로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해요. 그냥 막 하다 보면은 이분은 좀 그런 스타일이고 좀 그런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렇게 하면 근데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들을 피해가면서 시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으니까 장단점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1인 셀러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그래서 반자동이나 그럴 수 수동을 있겠네요.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알리바바하고 1688은 도매 쇼핑몰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왜냐하면 1688 같은 경우는 최소 MOQ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 1688도 소매 느낌으로 가는 느낌은 있어요. 왜냐하면 1688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소싱을 하거든요. 결제가 이게 한국 카드가 안 되는데 결제 대행하는 배송 대행지도 많고 결제 대행 업체도 많다 보니까 1688에서도 많이 소싱을 하세요. 타오바오보다 싼 상품들이 많기는 해요. 타오바오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타오바오는 저희가 진짜 많이 이용할 거고, 지금 현재도 이제 타오바오로 소싱을 할 거예요. 중국 내수 시장을 위한 사이트인데, 이게 해외 직배송이 가능한 상품도 있기는 한데 거의 많지 않다고 생각해야 되고, 배송 대행지를 한번 거쳐서 이제 한국으로 배송이 돼요. 근데 이제 익숙치 않은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 대행 상품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반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거의 타오바오에서 많이 소싱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VBIC라고, 이거는 이제 의류 쇼핑몰인데, 이게 광저우 시장에서 먼저 기반이 돼서 이게 도매 쇼핑몰로 해가지고 이제 확장이 됐는데, 이 VBIC 같은 경우는 의류나 뭐 패션 잡화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레어블스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상품 그대로보다는 가공, 후가공을 해서 나만의 상품을 만드는 거.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VBIC는 좀 약간 좀 아시는 분이 먼저, 그러니까 좀 의류에 대해서도 뭐 동대문에서 도매를 하셨거나 뭐 아시는 분들이 하기를 추천은 드려요. 근데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틈은 다 있어요, 어디든. 그래서 쇼핑몰마다 특징은 이렇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수동으로 소싱을 한다면 여기 있는 상품을 가지고 그냥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나 그런 데서 올릴 수가 있지만,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여러 개의 상품을 올리려고 하면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지원하는 소싱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에 맞춰서만 소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퍼센티라는 프로그램으로 업로드를 할 건데, 퍼센티는 지금 중국 기준으로 해서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1688, VVIC만 소싱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따가 보여드릴 거는 타오바오에서만 소싱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판매했던 상품들이에요. 혹시 여기서 아는 거, 이런 간단한 거 빼고 혹시 아는 거 있으신가요?
이거 할 때마다 맞추시는 분은 거의 없었다. 진짜. 네,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상품을 올렸는데 이거 팔렸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알았을까요? 이 상품 혹시 이름 아시는 거 있어요? 이런 거? 지게차 의사. 예, 맞아요. 얘는 맞아요. 이거는 저 대량 주문 받았던 거예요. 그 지게차가 하시는 그 분이 저랑 이렇게 따로 연락해서 이분은 그냥 현금으로 다 주셨어요, 그냥. 이게 농기계에 들어가는 실린더예요. 그리고 좀 잘 팔리는 것 중에 저 pH 측정기, 토양의 pH 측정하는 거고, 이 호스릴은 뭐 간단한 거고, 그리고 얘가 휴대용 주유기, 그리고 수압 테스터기, 그라인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구매 대행에서 뭐 여기서 파는 뭐 다이소나 쿠팡에서 내일 당장 받아볼 수 있는 상품들을 구입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구매 대행 하면서 그 뉴스 기사에도 났던 건데 40대 남성들이 그렇게 해외 직구 구매 대행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품들을 보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상품들을 모를 때는 이제 키워드나 다른 사람들이 중국에서 많이 사는 상품들 그런 거를 참고해가지고 그래서 소싱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면 많잖아요. 무슨 소싱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유튜브에서도 다양한 소싱법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찾는구나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가르쳐드릴 방법도 남들이 잘 파는 상품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전혀 뭐를 판매가 되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니까 그 상품에 소싱하는 방법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상품 실전 소싱을 해볼 건데 이제 반자동 퍼센티로 업로드까지 소싱부터 시작해서 업로드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또 업로드하고 네, 업로드도 하고 있었었고 근데 초반에 많이 쓰는 거고 이 방법만 하면은 솔직히 다 똑같아요.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좀 쉽게 시작하시라고 이런 상품도 있구나 하고 좀 알았으면 해서 좀 감각을 익히는 데 필요한 거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나중에는 키워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진짜 이제 소싱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선은 해보시고 또 방법 찾아보시고 그런 식으로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막 키워드 프로그램에서 이거 어렵다 하면은 진짜 포기하기가 쉬워서 시작도 못해요. 네, 시작을 못하니까 정말 쉬운 방법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구매 대행에서 좀 적합한 키워드를 넣으려고 하는데 그럼 대체 구매 대행에 적합한 키워드를 뭘 넣어야 되냐? 그러면 키워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지금 셀러라이프를 쓰는데 여기서 키워드를 한번 키워드에서 여기 셀러 소싱에서 카테고리 소싱이 있어요. 카테고리를 아무거나 설정을 해볼게요. 공구들 잘 팔리니까 여기서 목공공구 해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키워드 차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걸 유료 결제했기 때문에 엑셀 파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편인데 뭐 굳이 크게 상관은 없고요. 유료 결제 안 하셔도 여기서 보시면 네이버 해외 배송 비율이라고 나와요. 네이버에서 해외에서 팔리는 상품이라는 거, 그 구매 대행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매 대행 적합한 상품이라는 거죠. 그러면 보면은 이거 높은 상품으로 정렬을 해볼게요. 그럼 옆에 키워드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가 키워드 중에 해외 배송 비율이 높은 나무 자르는 기계라는 키워드를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쇼핑 들어가서 나무 자르는 기계를 검색해 봅니다. 사실 그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저는 초반에는 50% 이상만 했었어요. 초반에는. 나중에는 키워드 확장하면서 40%인데도 이게 원래 수치 데이터라는 게 정확하게 막 50% 이상 뭐 그렇게 말씀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초반에는 50% 정도로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했을 때 해외 직구 탭으로 먼저 들어가시고요. 해외 직구를 해서 팔린 상품을 찾아야 되잖아요. 팔린 상품 찾기 위해서 리뷰 많은 순으로 먼저 검색을 해봤어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실트모 마켓에서 리뷰가 59개나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한번 마켓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사람이 뭘 팔고 있는지. 이 사람이 이제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전문샵이래요. 그래서 전체 상품을 한번 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리뷰 많은 순을 볼게요. 여기 나무 자르는 기계 있고 여기 보면은 평점하고 리뷰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팔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품을 한번 소싱을 해볼게요. 농약 분무기.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여기 보면 이 렌즈가 나오는데 이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타오바오 사이트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게 타오바오라는 이게 타오바오에서 검색을 바로 할 수 있게끔 여기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깔아 놓으면은 이렇게 이미지에 이렇게
뜨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요. 이거랑 비슷한 상품들이, 이 사진과 비슷한 상품들이 떠요. 그러면 요걸 클릭을 하시고, 그럼 이렇게 상품이 뜨겠죠. 근데 이제 이 상품 하나만 소싱을 할 것이냐. 근데 이제 키워드를 하나를 찾으면 이제 웬만하면 여러 개의 농약 분무기를 같이 소싱을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상품이 농약 분무기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중국어를 모르니까 중국어를 이제 번역을 하려면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한국어 번역으로 해서 전체 번역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앞쪽에 혹시 중국어 잘하세요? 혹시 하시는 분 계세요? 전 중국어를 전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왔잖아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그럼 아시겠는데. 근데 중국어 잘하시는 분 되게 부러워요. 엄청 메리트가 있죠. 정말 부러워요. 베네피스 크죠? 네, 진짜 아니 정말 커요 이게. 센스가 있으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걸 갑자기 좀 딴 얘기는데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여기 보면은 알리왕왕 얘기라고 여기 있는데 여기 메신저예요. 메신저인데 확실히 중국의 문화가, 그러니까 저도 중국에 잘 모르지만 문화가 관시 문화? 뭐 그런 문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같이 그쵸, 동네를 이렇게 맞아, 챙기는 그런 문화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어로 말을 잘하면 정말 막 깎아주기도 정말 많이 깎아주고 대화가 정말 잘 통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번역기를 한번 하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좀 중국어 잘하는 분 되게 부럽더라고요. 협상도 잘 되고. 맞아요. 예, 그래서 저 중국어를 보고선 이 앞쪽에 농약 분무기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중국어를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면은 제가 셀러라이프의 셀러 익스텐션이라는 걸 다운받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뭐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이게 요만큼의 단어가 뭐 농약 분무기가 들어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요거로 검색을 해야겠다. 요거로 검색해서 타오바오에서 검색어를 넣어요. 그러면 비슷한 상품들이 뜰 거예요. 그리고 매상으로 번역을 하면 판매량으로 아무래도 저희가 이 판매자에 대해 알거나 상품에 대해 알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검증된 판매자의 상품을 사려면 좀 저는 판매량 순으로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소싱을 할 건데 이제 바로 소싱을 할 건데 여기 보면은 퍼센티로 수집하기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퍼센티의 확장 프로그램을 깔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소싱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화면이 떠요. 저는 그럼 한 개의 상품만 저는 원래는 여러 개의 상품을 엑셀로 바로 한꺼번에 업로드하는 편인데 오늘은 그냥 하나만 해볼게요. 그래서 퍼센티로 이 상품을 수집을 해볼게요. 퍼센티로 수집하기를 누르면 수집 중이 뜨고요. 퍼센티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렇게 수집 완료로 뜹니다. 그러면은 이제 퍼센티에 들어가서 신규 상품 등록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여기 이렇게 뜨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업로드를 할 거예요. 여기 보면은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업로드하는 화면이 떠요. 이제 상품명, 카테고리 입력하고 옵션, 가격, 키워드, 썸네일, 상세 페이지 업로드. 이제 이거 하나하나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반자동으로 올리다 보면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업로드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수동으로 할 경우에는 진짜 상품명도 키워드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다 하나씩 뽑아서, 왜냐하면 타율을 높여야 되니까 상품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최대한 프로그램 안에서 업로드를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반자동에 여러 개의 상품을 올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했습니다. 그리고 업로드 하기 전에 이제 퍼센티 프로그램 내에서 이렇게 기본 업로드를 설정을 해요. 마켓별 판매 수수료를 넣거나 이제 반품비랑 뭐 이런 거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옵션을 보면 상단 고정 이미지, 하단 고정 이미지가 있는데 상세 페이지 상단에는 뭐 이런 거를 입력을 할 거를 미리 입력을 해 놓으면 상세 페이지 위와 상단 하단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미리 신규 상품 등록에서 클릭을 하시고 이제 상품명하고 카테고리를 입력을 할게요. 상품명 추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이 이제 타오바오 상품에 있는 걸 이제 번역한 단어들이에요. 근데 우선은 이게 이 노출 상품명이 이게 타오바오에서 바로 번역을 했더니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만 뽑아서 우선 메인 키워드가 아까 농약 분무기였으니까 농약 분무기 키워드하고 농업용 전기 분무기 고압 살포 뭐 이런 포트를 살포하는 리튬 배터리를 운반합니다. 이런 거 빼고요. 이 상품을 제일 잘 나타낼 수 있는 상품명으로 정합니다. 근데 이제 한
50자가 넘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마켓마다 달라요. 그래서 50자 내로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상품명 같은 경우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조금 더 타율을 높이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키워드를 뽑고 그리고 키워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키워드에 대한 얘기는 좀 하지 않고 상품명은 이렇게 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카테고리들이 다 이제 이상한 카테고리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카테고리를 검색을 해서 카테고리 이렇게 직접 검색해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지난번에 제가 압축 분무기를 검색을 했었는데 이걸 해서 검색을 하면 압축 분무기로 들어갑니다. 압축 분무기, 농업용 분무기, 키워드가 이제 설정이 됐고요. 근데 쿠팡하고 스마트 스토어는 카테고리를 일치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마켓에서는 그래야지 노출이 훨씬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로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맞춰서 하면 확실히 상위 노출이 잘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아까 뭐가 팔릴지 모르는데 이걸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하다 보면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그냥 이 프로그램 이용하면서 간단하게 맞출 수 있는 부분만 타율을 조금만 낮춰서 그냥 할 수 있는 더 많은 걸 해서 어떤 게 팔리는지 보고 팔리면 그 상품을 타율을 높이게 만드는 그런 작업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상품명 진짜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상품명 해도 팔리긴 해요. 왜냐하면 그 상품이 없으면 고객은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사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거 누가 사요 하는 거 진짜 많거든요. 업로드하면서 이거 업로드 해도 돼요. 근데 진짜 이상한 상품들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선 업로드를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옵션이 너무 많네요. 33개 정도 되는데 옵션이 근데 너무 많으면 오히려 구매 전환율이 떨어져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있으면 나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옵션은 최대한 간결하게 저는 한 5개에서 10개 사이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금액을 이런 분들 많거든요. 아니 그럼 뭘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거 우리 아는 상품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뭐가 잘 팔릴지 이거 누가 아나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본인이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저는 뭐 기계나 이제 업소에서 이용하는 물건들은 비싼 거라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거든요. 그래서 좀 가격이 높은 거. 원래 근데 가격을 높은 거 위주로 옵션을 남겨놓긴 하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 가정에서 쓰는 상품들일 경우에는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어. 내가 이만큼 기다려야 되는데 비싼 것만 있네? 해가지고 안 사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옵션을 삭제를 할 때 그거를 좀 보고선 삭제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가 어떤 걸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옵션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좀 많이 삭제를 해볼게요. 우선은 삭제할 만큼 그냥 삭제해보고, 그래서 좀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명을 여기서 사람들이 좀 너무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옵션문 언제 다 수정을 해요? 이거 언제 다 시간 진짜 많이 걸리거든요. 저도 처음에 성격이 되게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이게 이거 말도 안 되는 옵션명에 막 못 넘어가겠는데 이거 하나하나 고치다 보면 하루 다 가요, 정말. 그래서 옵션명도 최대한 간결하게 하면서 이 상품이 뭔지만 알아보게끔만. 그래서 옵션만 수정하는 게 힘들면 여기 A부터 Z까지가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눌러볼 건데 그냥 A부터 Z까지 쭉 그냥 A 상품, B 상품, C 상품. 근데 이렇게 되면 노출에서 불리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얘가 16리터라는 이런 상징성이 있잖아요, 옵션에. 근데 A로 넣어버리면은 얘가 16리터가 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남겨두는 거에서 말이 조금 안 되더라도 좀 간결하게 빼기만 하고, 그리고 이제 스스는 이게 글자가 잘려서 업로드 되니까 25자 안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보면 뭐 이게 한기로 제한 이런 쓸데없는 말들 막 혹시 들어가 있으면 복사해가지고 변경 전하고 변경 후가 있는데 변경해버리면 없어지거든요. 최대한 맞춰가지고 이거 고압 펌프 이거 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복사해가지고 변경을 해요. 그럼 또 없어져 버려요. 이런 식으로 옵션을 수정을 하고, 그러면 뭐 20리터 핸들 이 정도면 말은 되잖아요. 뭐 40A라고 하고 이 정도 되는 상품이구나 알 정도로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진짜 이것도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그냥 진짜 이렇게 번호를 넣던지 이걸 다 지우고도 이것만 해서 A부터 쭉 붙일 수도 있고 다 지워서요. 글자를 옵션명 모두 지운 다음에요. 이렇게 A부터 Z까지 그냥 넣는 거예요. A 상품부터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렇게 해서 나는 그냥 차라리 상품 하나 더 올리겠다. 근데 이거는 선택이긴 해요. 자기 그리고 성향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품 올리시다가 나가 떨어지신 분들 중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옵션에 집착하시는 분. 이거 도저히 이건 글자 못 보겠다 막 그런 거. 그렇게 여기서 수정을 하면 되고,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이미 이 판매가 계산식 같은 경우는 미리 세팅을 해놔요. 기본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크게 수정할 건 없으시고, 뭐 마진은 이 정도로, 마진 설정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저는 무조건 30% 이상, 그러니까 저는 원래 마진을 많이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단자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한 20% 초반에서 25% 그 정도로만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카드 수수료하고 더하기 마진은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조금 마진을 더 남겨도 되겠다 하면 뭐 5,000원을 추가하시던지 이거는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외 배송비는, 이게 배송비 부분에도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근데 상품마다 배송비가 똑같지가 않잖아요. 제가 요율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배송 대행지, 이제 하나증권 배송 대행지 배송비 요율표인데, 이제 핸 대표님 통하면 이제 VIP가 되기 때문에 원래 500건을 해야 VIP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할인해서 이제 이 VIP 기준으로 보면 돼요.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키로수를 알아야 돼요. 상품의 키로수를 알아서 상품이 한 3kg 정도 되면 8,000원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상품에 대해서 이 상품 농약 분무기가 몇 킬로인지 모르잖아요. 이 키로수를 아는 거는 상세 페이지 들어가면 웬만한 키로수는 다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물론 안 나와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요렇게 위쪽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품목 세부 정보, 여기에 나와 있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이 아래쪽에 내려가면 상세 페이지 쪽에 키로수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상품이 안 나와 있네요, 얘는. 근데 안 나와 있을 경우 진짜 대략적으로 해서 농약 분무기가 몇 킬로인지, 이거 하나 새로 알려드리자면, 그러면 구글에 들어가서 도저히 여기저기 찾아봐도 도저히 모르겠다 할 때 구글 검색에서 그걸 검색해 보세요. 자동 실링기 킬로그램 이렇게 누르세요. 농약 분무 정말 도저히 모르겠다 할 때 킬로그램 하면 농약 분무기가 몇 킬로그램 정도 하나 보면은 뭐 거의 한 5kg짜리도 있고요. 4.9kg 한 4kg 정도 4, 5kg 되나? 4, 5kg 되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정확하게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끝까지 찾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시간 낭비거든요.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4kg 정도 돼요. 그리고 나중 되면은 상품들 이렇게 소싱하다 보면 딱 보면 5kg, 몇 킬로 틀릴 수도 있어요. 당연히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마진도 있잖아요. 마진도 있으니까 너무 또 배송비 집착은 하지 마시고 대략적인 금액으로 금액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도 처음에는 좀 몇 킬로 정도인지는 그래도 알아놔야 되지 않겠냐 하면 여기 알리왕망에 질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키워드. 키워드는 태그예요. 태그가 유입될 수 있는 태그들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 스토어 아래 태그들이 다 이렇게 뜨거든요. 그 상품이 있으면 이 태그가 나오는 데가 여기 있거든요. 관련 태그. 근데 진짜 수동으로 하시는 분은 잘 팔리는 거 태그 이거 그냥 복사해서 가져가셔도 돼요. 이 태그로 잘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그가 여기 들어가고 쿠팡은 노출이 안 돼요. 태그가. 그래서 쿠팡에 브랜드 키워드가 원래는 브랜드 키워드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노출이 안 돼서 이제 브랜드 키워드를 좀 입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이제 그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을 높여주는 거니까 꼭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18개가 들어있는데 웬만하면 20개 다 채우는 게 좋긴 한데 스마트 스토어는 10개까지 노출되고 쿠팡은 20개까지 해서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썸네일 같은 경우는 그냥 하얗고 깔끔한 거로 해서 맨 앞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즘에 쿠팡에서 원래는 썸네일 같은 경우 다른 마켓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걸 막 사용하는 장면을 찍은 썸네일이나 좀 이렇게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그냥 예를 들어 휴지각을 한다 그러면 휴지 케이스 딱 하나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막 뒤에 막 꾸며져 있고 그런 게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로 해서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극대화할 수 있는 썸네일을 해주는 게 솔직히 좋긴 해요. 우리가 상품을 사려고 했을 때도 하얀색 휴지각 하나 딱 있는 거랑 예쁜 테이블에 꽃도 있고 막 그런 거랑 봤을 때 훨씬 상품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쿠팡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도 나왔지만 본인 그 기준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눕기 따 있고 깔끔하고 그 기준이 좀 많이 까다로워요. 근데 그 기준에 또 다 맞추긴 힘들고 웬만하면 그냥 깔끔하게 눕기 딴 사진으로 이렇게 뒤에 그냥 배경 없는 사진으로 썸네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노출이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광고를 할 때도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광고 돌릴 때 썸네일 때문에 광고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하실 때는 그냥 썸네일 좀 깔끔한 걸로 하시고요. 상세 페이지는 여기서 이제 중국어로 다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처음에 다 수정해 주시기에는 진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할 거예요. 근데 방법만 알려드리자면 본문 이미지 이 일괄 편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편집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여기서 휴지통 삭제를 해버려요. 이미지를. 뭐 이런 건 배송에 관한 거니까. 그리고 이런 뭐 필요 없는 것들만 삭제를 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이제 번역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번역이 자동 선택돼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전기 분무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좀 아주 깔끔하진 않는데 이것도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진짜 유입이 많이 되고 하면은 그때 가서 수정하시면 돼요. 전기 분무기 뭐 이 정도만 글씨체도 바꿀 수가 있고 이 안에서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AI가 알아서 다 번역 다 해주고 진짜 다 수정해줘요. 수정해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반자동 프로그램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중국어 이거 너무 지저분하다 하면은 브러쉬로 영역을 해서 지우는 거야. 아 이건 지우자. 최소한만 수정을 해주시고 이미지 전체 수정 완료 클릭하시면 이제 이미지가 수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상세 페이지 상하단은 아까 처음에 설정을 해주셨잖아요. 상하단 만든 게 설정이 되면 업로드 될 때 상하단하고 중간에 상세 페이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 일괄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켓에 업로드가 하나씩 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본질은 진짜 우리가 이 물건을 판매를 한다는 거.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좀 더 발돋움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시면 되고 처음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상품도 없는 이거 상품 타겟을 높여서 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뭐 타겟을 뾰족하게 잡아가지고 상품 5개만 판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막 판매를 했는데 이게 상품을 늘려놓지 않으면 처음에 이렇게 열심히 업로드하지 않으면은 이 매출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최신성도 얘기했었죠. 마켓의 허점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꾸준히 올려야 돼요. 저는 이런 방법으로 하루 100개 이상 올렸었어요. 매일 100개 이상 올리고 키워드 공부했었고 그리고 강의도 계속 들었었고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각이 있거나 준비가 됐거나 했던 분이니까 전 기본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기본이 없으면 우선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신 대표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얘기 중에 이해는 하는 게 아니라 오는 거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 자전거 타는 방법을 자전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페달 돌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 돼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해봐야 알잖아요. 예. 딱 그냥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하고 해보고 하다 보면은 그때 가서 잘하게 되는 거지. 뭐 요즘에 막 잘하는 거 찾으라고 하는데 그게 잘하는 거를 정말 타고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하고 반복하다 보면은 잘하게 되고 잘하면은 재밌어지는 것도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소싱부터 업로드 과정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네. 제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